21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재난 대응 시 재난관리 책임자의 역할은, 재난관리 책임자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총괄주의자로서 비상 대응을 지휘하는, 그리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난관리자의 주요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비상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난 유도, 비상 설비 작동, 연락체계 가동 등 대응 조치를 지휘, 조정하고, 외부 예를 들면 소방서 구조대 등과 연계 및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훈련 및 교육, 재난계획 수립과 점검 등 평상시 관리도 포함되겠죠. 1번을 보니까 건물 청소 담당, 다 도망갈 거예요. 청소하라 그러면. 일상 관리 업무로 재난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아닌 거죠. 이번에 소방관 대피 유도. 소방관은 전문 구조 인력이므로 대피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재난관리 책임자와 협조하여 구조 진압에 임해야겠죠. 4번에 보니까 대피자 명단을 작성한다.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보조 인력이나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가깝죠. 재난관리 책임자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비상 대응을 총괄 지휘하고 조정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비상 대응 지휘 및 조정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화재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란 화재의 크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소방 조치를 취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 당국에 화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는 특히 화재 발생 직후에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1번에 방송장비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아닙니다. 물론 방송장비는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범위 외입니다. 2번, 일반 근로자 감시는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 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임무는 초기 대응입니다. 근무자 감시는 일상적인 안전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번이 답이죠. 4번을 보면 승강기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화재 발생 시 승강기 관리보다는 초기 대응과 보고가 우선입니다. 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사용을 자제해야 하므로 승강기 관리보다는 다른 안전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 임무는 3번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보고가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재난 시 전층 대비보다 구역별 대피가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복합 건축물에서는 전층 대피보다는 구역별 대피 또는 단계적 대피가 더 효과적인 피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전체 인원이 한꺼번에 대피할 경우 좁은 계단이나 통로에 인원이 몰려 혼잡이 발생하고 오히려 피난 속도 저하와 추가 위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 대피는 화재나 재난의 영향을 받는 직접 위험 구역부터 우선 대피시키고 그 외의 구역은 대기하거나 후속으로 대피하도록 하여 피난시설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이 방식은 소방대의 진입 동선 확보, 구조활동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1번을 보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구역별 대피를 선택하는 핵심 이유가 아닙니다.
2번 훈련이 쉬움도 장점일 수 있으나 주요 이유는 아닙니다. 3번 전체 혼란을 줄이고 피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빠른 탈출은 이것이 정답인 것이죠. 4번에 빠른 탈출은 오히려 전층 대피 시 혼잡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역별 대피가 실질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탈출을 보장합니다. 자, 구역별 대피가 선호되는 주된 이유는 3번 전체 혼란을 줄이고 피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24번을 보도록 합니다. 다음 중 고층 건물에서 화재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 고층 건물 화재는 진압과 인명 구조에 있어 일반 건물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요소 중 하나는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입니다.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화재 발생 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있게 하며 고층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굴절 사다리차나 고가 사다리차의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조 진압 활동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명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자, 2번을 좀 보면 건물 외관 유지는 화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안전과 인명 구조가 최우선입니다. 자, 3번 보면 창문 개방은 화재 시 불안전한 환기로 인해 연기 확산, 화염 확장, 탄소 공급 증가 등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번에 냉방기기 유지. 냉방기기 유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며 오히려 전기기 사용 중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건물 화재 대응 시 유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1번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시 목적은 방화구획은 건물 내 일정한 구역을 내화 구조물로 나누어 화재가 다른 구역으로 쉽게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입니다. 이때 내화 구조물이라는 것은 방화벽, 방화문, 내화 청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특히 초고층 건축물처럼 복잡하고 인원이 많은 건축물에서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방화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화재 및 연기의 수평 및 수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조 활동과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난 경로의 안전한 확보, 네 번째로는 건물 내 다른 구역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을 보면 미관 향상. 이 미관 향상은 방화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2번 공간 분리는 기능상 일부 부수적인 효과일 수는 있으나 주 목적은 아닙니다. 3번이 답이겠죠. 4번을 보도록 합니다. 구조적 보강은 건축 구조물 설계의 문제이며 방화구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서 방화구역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3번 화재 확산 방지가 되겠습니다.